시작해도 됩니까? 인원이 별로 없으므로 마이크보다는 육성으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 뭐 두세 분 오신다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은 분이 오셔서 우선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전인범 예비역중장입니다. 제가 모형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아마 어린 시절에 저의 성장 배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에 가가지고 1965년에 갔는데 1965년하고 지금하고는 뭐 우리 한국의 위상이나 우리 동양 사람의 위상이 너무나 틀렸고요. 아시다시피 그때 막 베트남전이 무르익어 가던 때라 제가 거기 3년 반 살았는데 돌아올 때쯤 됐을 때는 매일같이 베트남에서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을 죽였고 하는 뉴스로 하던 그런 시절이고요. 그때 제가 뉴욕에 있었는데 뉴욕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한 100명이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적은 때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창피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김치라든지 이런 한국 음식을 아주 싫어하고 뭐 이랬던 그런 시절입니다.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완전히 그냥 바보 취급을 받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침에 학교를 가서 오후 3시쯤 끝나는데 화장실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뛰어가서 소변 보러 가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던 시절에 이제 혼자 지내게 됐고, 그리고 미국 아이들한테 계속 하여튼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한국말 잘 못한다고 또다시 하여튼 재판, 이렇게 돼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여러분들 중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자네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의 큰 백화점, 메이시라는 백화점, 뭐 이런 백화점들이 1년에 한 번씩 두꺼운 잡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잡지책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이 잡지책을 구하면 이게 굉장히 두꺼웠어요. 집안에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거기에는 뭐 가구도 있고 옷도 있고 있는데 장난감란이 있었어요. 그 장난감란에 보면은 이제 뭐 마테리니 뭐니 그런 옛날 그런 모형들이 있어가지고 저거 하나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던 때에 1970년, 71년쯤 됐을 때 그 모형을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면 살 수가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또 신촌 로타리에 가서 이제 돈을 모아서 그 당시에 그 타미야 제품에 뭐 2,000이라고 써 있으면 거기 곱하기 10 하면은 그걸 살 수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그런 걸 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조립을 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 그러시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모형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타미야께 이제 주로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께 타미야 제품들이 많아서 2차 세계대전 독일군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장르가 다양하니까 비행기도 만들어보고 했지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 차량들, 뭐
트럭이 됐든 탱크가 됐든 오토바이가 됐든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왜 컴프레셔로 냉장고에 있던 컴프레셔 같은 걸 띄워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조립해서 왜 분무기 만들던 그리고 페인트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쉽게 만듭니다. 지금 이 내용도 녹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형이라는 취미를 갖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은 이 모형이라는 취미가 정말 취미로서는 최고의 그런 취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하비라고 하잖아요. 하비, 취미. 그 하비라는 말은 원래 유럽의 조그만 말. 그래서 장난감 말 같이 왜 새끼 말은 아니고 포니는 아니고 조그만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이름에서 나온 말이 하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소일거리 이렇게 해서 하비라고 그러면은 뭐 음식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취미인데 그 중에서도 이 모형 만드는 것, 즉 현실 세계를 작게 또는 다시 재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취미로서 그 중에서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모형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지만 모형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안 만든 모형 키트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뜩 쌓여 있어서 사실은 제가 올해 66이 됐는데 65만 되면 모든 사회활동을 끊고 모형만 만들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여간 지금 계산으로는 한 70부터는 모든 사회활동을 끊고 모형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아서 강신금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너무나 훌륭하세요. 여러분들 모형 배우고 싶으면 저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저는 신경질이 많아서 야 임마 그것도 못해? 톡 때리고 그럴 것 같은데 강 회장님은 정말 선생님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특히 여기 여자분들은 한번 배워보시면 할 겁니다. 강 회장님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처음에는 모형을 만들 때 그 도면을 보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 그 모형 만드는 건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색칠하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다 뭐 인생 일이라는 게 그렇지만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색칠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부대 마크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대 마크와 그 당시에 그런 그 패턴 이거하고 정확하게 맞추려면 그 당시 역사를 모르면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첫 번째는 모형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거 아직 안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3만 원이면 되고요. 그 기본 키트 만드는데. 그 다음에 모형, 프라모델 그거는 뭐 10,000원짜리부터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돈이 많이 안 들고. 두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장난감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바로 그런 세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육사를 다니는데 사관학교 다닐 때도 모형을 만들고 모형 만들 때 좀 남으면 학교에 갖고 들어가서 이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 고참 생도들이 와가지고 야 임마 너는 애도 아니고 뭐 이런 걸 갖다 만들어 그러고 뒤통수를 딱 때리고 이제 가고 그랬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한 10년 15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군대 정책부서에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의외로 군인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탱크에 대해서 탱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관총을 2개 있는 게 좋으냐, 3개 있는 뭐 이런 걸 따져요. 그때 제가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총은 여기다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공축 기관총이라고 그래서 이래서 이래. 그러니까 전차를 조종하고 전차 중대장을 하고 전차 대대장을 한 사람도 자기가 맡았던 전차를 조종하고 거기에 기관총을 쏘고 정빈을 할지언정 그 전차가 왜 요 모양으로 됐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같이 어릴 때부터 만들었던 사람은 전차가 처음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안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걸 아니까 저는 기관총은 여기다 달아야 됩니다. 기관총은 이런 거보다는 요게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인생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인인 경우에는 정말 도움이 크게 되죠. 그리고 군인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탱크를 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음식을 좋아한다 그러면 뭐 음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감자가 왜 생겼는지 인간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쌀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지식적인 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보기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가 올까 걱정, 비가 안 올까 걱정, 추울까 걱정, 돈을 벌 수 있나 해서 걱정, 벌고 나면 또 누가 뺏어갈까 봐 걱정, 자식을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 결혼하고 나면 또 이 여자 이 남자가 괜찮을까 걱정, 자식을 낳으면은 그때는 좋았지만 이게 크면은 또 이 새끼가 인연이 또 어떤 짓을 할까 또 걱정. 그런데 여기 모형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형을 만들 때만은 그런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지고 잘못하면 손을 비거든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해가지고 또 잘못 붙이면 거꾸로 붙이니까 그런 것들에 해서 잡념을 없애주는데 하여튼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노인이 됐는데 노인이 되기 전에도 그렇지만 노인이 되고 나서 많은 취미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만드는 취미, 뭐 골프를 치는 취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선 크게 위험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의자만 갖고 있으면은 하여간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형에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58세에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는데 제 꿈이 전역을 하고 나면 개고양이를 좀 보호하는 여생을 살고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드는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제가 동물자유연대라는 데에 이제 회원이 돼서 지금 10년째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모형 세계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의 사사를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데에서 어떤 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은 저쪽 남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 작품만 계속 감상을 하다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만나볼 분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강신금 회장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 회장님을 찾아갔는데, 하여간 이 모형 동호회, 그때 막 모형 협회를 이제 막 만들 때입니다. 그 이제 딱 갔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기가 그 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왜 자기가 이 작품을 선택했는지, 또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T-34 탱크를 한 너댓 분이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무슨 뭐 초기형, 어떤 분은 뭐 어느 전투에서 했던 거, 어떤 분은 뭐 우리 한국 전쟁 6.25 때 했던 거, 6.25 때 무슨 뭐 낙동강 전선에서 했던 여러 종류를 하는 거야. 근데 서로 얘기하는데, 와, 이거는 뭐 초기에는 몇 명이 타고 있었고, 몇 년도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뭐 무전기가 있었고, 뭐.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군인이고 장군 출신인데, 여기 쪽팔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여기 전차 운전해, 조종해 보신 분 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전은 내가 제일 강하구나. 그래서, 하여간,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저는 뭘 잘못 만들었나, 그것만 보러 다니는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증, 특히 군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오늘도 전시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나라에는 모형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만 명 있고,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은 어때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새로운 일본의 총리,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모형을 좋아한대요. 그분 사무실에 가면, 왜 우리 다 모형하시는 분들 자기 사무실에 가면 모형이 질비하잖아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그렇게 배하고 이런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대표 회사인 아카데미 회사를 해서, 아카데미 제품 중에서 이시바 총리한테 선물을 지금 하자고 제가 지금 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인연을 갖게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하고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마침 강신금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 모형협회 회원들이 이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러한 그 모형이 좀 이렇게 잘 안착이 돼서 건전한 그런 문화 활동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모형을 만들 시간은 없어가지고 컬렉션을 제법 해놨어요. 모형 키트도 키트지만 그 피규어들을 많이 이렇게 컬렉션을 해서, 제 집에 와보신 분들은 거의 준박물관이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누구나 다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이 얼마나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창고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그냥 쌓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똑같은 고민이에요. 이 자식들은 모형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버지 이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야, 내 죽고 나면 이베이에 갖다 팔어. 하나에 50불 이하는 받지 마.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그 피규어 하나당.
사진 찍고 거기다 전인범이 한때 소장하고 있던 작품 그래가지고 번호를 내서 하면은 51불은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모형이라는 세계 또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비슷한 동종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형을 하면서 저는 사실 정말로 이 모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전사를 좋아하거든요. 전쟁 역사를 읽다 보면 대승리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은 위대한 패배도 많습니다. 비록 졌지만 어떻게 졌느냐. 그러니까 승리한 로마 군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 군대하고 끝까지 비록 패했지만 항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과연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100억을 벌면 1000억이 부럽고 1000억을 벌면 1조가 부럽고 또 이번에 머스크 아저씨처럼 졸지에 150조를 벌면 저런 돈 가지면 뭘 할까? 그런 돈은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인생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걸 하면서 야, 나도 여기에 한 부분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를 만드시는 분, 또 로봇을 만드시는 분, 또 탱크를 만드시는 분은 그 탱크, 그 로봇, 그 배, 그 비행기의 한 부분이 되어서 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재현하고자 하는 그거를 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림으로써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런 상징, 충성, 명예, 승리, 위대한 패배 이런 거를 재현하고 자기가 거기에 한 부분이 됨으로써 아, 나도 또 내 주변도 이러한 가치관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번째 모형대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강신금 회장께서 이끌어내신 사실 큰 업적이에요. 혹시 주변 분들 계시면 이거 내일도 하니까 와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모형에 관심이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형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모형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모형은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지식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기에게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형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어요? 우선 이름부터 큰 소리로. 예, 김명환입니다. 저는 뭐 같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조그만 거를 만들긴 했는데 나중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작은 것보다도 6분의 1 사이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분이야. 그래서 말씀하세요. 6분의 1 사이즈가 모형을 키트화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전 전부 다 자작을 하고 있으니까 모형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잡념을 없애고 취미하는 생활에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은 그냥 6분의 1 축척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항공권, 네. 그 다음에 항공권 차량,
트럭이나 뭐 지금까지는 K200까지 하셨는데 맞죠? 네. 그리고 한국군 피겨를 예, 한국군만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언젠가는 좀 배도 좀 나오고 한 그런 한국군 장군을 좀 하나 만들. 그러니까 맨날 그 장군을 만들어도 슬림한 장군만 만드는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좀 한번 좀 고려 좀 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강 회장님. 네. 강 회장님 스토리야말로 한번 좀 여기 젊은 사람도 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모형 어떤 걸 하시는지. 일단 이 사진이 우리 장군님이 70년대 중고등학교 때 만드신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다 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렇게 옆에 보면 부품 같은 게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보수해서 완성을 하려고 저희 작업실에 갖다 놓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셔서. 근데 아마 모형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7, 80년대 타미야는 거의 꿈의 기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장군님이 이제 이거 70년대 나온 전부 타미야 시리즈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붓도색으로 만드신 상태로 가지고 계셔서 저거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소장하고 있고 언젠가는 장군님 좀 이름으로 해서 전시회도 한번 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 저요? 저도 뭐 비슷한 거 초등학교 때 모형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죠.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맨날 책가방에 숨겨갖고 들어가서 밥에 몰래 만들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책상 위가 깨끗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갖다 버리셨어요. 근데 뭐 근처 쓰레기도 아니고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형을 놓고 공부를 하고 그때 어머니들 다 그러시잖아요.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갈 때는 잊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80학번이라 대학 가자마자 이제 암사태나 그래서 정신없이 대학생활을 넘어가고 그러다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90년도인가에 제가 종로서대학교 그때 좀 자주 다닐 때인데 아시겠지만 취미가 창간호가 그때 종로서대학 잡지 코너에 딱 꽂혀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발견을 하고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다시 모형을 해야겠다고 생각만 하다가 저는 좀 특이하게 94년도에 뉴질랜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모형점을 발견을 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모형점에 가서 이제 모형을 하나 사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모형장을 했는데 혼자 하니까 오랜만에 하는 것도 있고 혼자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이제 모형점에 가서 혹시 동호회 같은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IPMS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플라스틱 모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부가 있고 근데 뉴질랜드도 오클랜드 지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거기 가는 게 진짜 낙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가서 모형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가서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돼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모형점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지만 어릴 때 꿈이 다 모형점 할 때는 모형점 사장님이 제일 부러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내가 뭘 좋아했나 하다가 제가 원래 컴퓨터를 전공했었는데 그거 접고 이제 딱 모형점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IPMS 회원들도 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90년대 초라 컴퓨터가 나오면서 모형이 약간 사양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모형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맨 땅에 해당하듯이. 영어도 잘 못하고 아는 데도 없는데 물어보러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사람답게. 그래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1년, 2년 지나니까 모형점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두고 그다음에 소매만 하다가 이제 도매도 하게 되고 수입도 하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뉴질랜드에서 꽤 큰 모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시 모형점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형점이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지금 사장님도 한 분 계신데 정말 재고에 치입니다. 너무 아이템이 많아서 모형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 뉴질랜드에서 경험이 모형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모형 동호회도 다니고, 그리고 제가 모형점 하면서도 거기서 열리는 대회에 스폰서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대회 스폰도 하고, 거기서 1등한 사람들 비행기표 태워서 한국도 보내고,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또 한국 갔다 와서 막 소문을 내고, 그 당시 90년대만 해도 뉴질랜드에서 한국이 어딨냐고 못 찾았어요, 지도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올림픽도 하고, 뭐 되게 우리가 되게 유명한 줄 알았는데 막상 갔더니 그 사람들은 한국전 얘기만 하고, 삼풍백화점 문화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 있냐고 지도에서 찾아보라고 저 동남아 가서 자꾸만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조금은 일조하자 해서 모형대회에서 뽑힌 사람들을 제가 비행기표 사가서 한국을 보내면 한국의 아카데미에서 이제 받아서 공장 무용도 시켜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좀 좋았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공방도 만들고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이제 돌아다녔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전 장군님 뵀을 때 협회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전 장군님이 방문으로 와주셨고 또 이 전쟁기념관도 연결을 해주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좀 모형을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완구 좀 애들이 하는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정신건강에도 좋고 모형을 만들다 보면 공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컴퓨터 학생들이 그러는데 차라리 모형을 하면 손을 많이 만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좀 나가시면 좀 더 모형을 자신 있게 좀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아카데미 말고는 없죠, 우리도. 지금 메이저는 아카데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아카데미하고는 뭐 아카데미 주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카데미 같은 회사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거는 아카데미 제품도 좀 많이 사고 옛날에는 아카데미 거 사면은 하다가 던져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어디다 내놔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라서 저희가 지금 제가 회장님하고도 얘기한 게 이시바 총리한테 아카데미에서 만든 모형 중에서 그분이 배를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배를 좀 하면 좋겠느냐. 거북선을 보내면 그건 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거를 좀 하나 이렇게 해서 보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카데미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니까 좀 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또 어떤 의미를 또 부여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세계 중심축 국가로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으로 치면 등치는 이제 키가 180에 어깨도 넓어지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여기가 모자란 게 아니라 여기가 모자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좋잖아요. 뭐 구구단도 잘 외우고 그건 하는데 그런데 어떤 책임의식이나 이런 거는 아직도 정말 후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제가 동물 단체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우리 동물자유연대 맨날 그 동물농장에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사회를 다녀보거나 총회를 가보면 무시무시해요. 손 들어서 그냥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책임의식도 있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뭐라 그럴까 우리가 덩치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잘 살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국제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25 때도 사실은 16개 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듯이 지금 우리가 여러 국제 분쟁에 남의 나라에 왜 가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작은 나라의 사고방식이고 그 세계 중심축의 국가로 되려면은 그런데 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괜히 또 제가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 또 여기 하나 좀 천연기념물이 또 계시는데 우리 최민성 씨 일어나 보세요. 여기 나와 보세요.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키 큰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저격수가 총알이 한 발 있을 때 저 같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놓고 보면 누구를 먼저 쏘냐면 이런 사람을 먼저 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다니려고 해요. 우리 최민성 씨는 여기도 지금 3층에 오늘인가 내일인가 전시회 끝나죠? 12월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한 층만 올라가 보시면 유해 발굴 그 역사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보면 조웅성 하사입니다. 조웅성 하사 그분의 유해를 발견했을 당시에 그 모습을 재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뭐 자기는 모형을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모형 중에 모형인데 그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엊그저께 뭘 봤냐면 탈출인가? 한국 영화. 네. 탈출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저기 북한 애들이 네네. 뭐 탈북하려고 하는 군인들이 탈북하려고 하는 영화던데. 네. 제가 그거 10분 보다가 꺼버렸어요. 왜 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 와이프는 재미있다고 그래서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10분 만에 꺼버렸는데 왜 꺼버렸냐면 거기에 보면 북한 애들이 비무장지대에 수색정찰을 나갔는데 우리 남한 군인들 철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밀떡은 이게 뭐야 대검을 갖다가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거꾸로 꽂았거나 수통 뚜껑이 틀리거나 묻는 분들 다 아시잖아. 군화끈 색깔이 틀리거나 여기 전쟁 기념관 가다 보면 뭐 여기 막 나오죠, 그죠?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 그 당시에는 활자가 궁서체가 있었네, 없었네, 뭐 해가지고 우리는 다 따지잖아요.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이 철모가 우리 한국군 철모예요. 그 북한 애들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너무 힘들잖아, 그지? 맞죠? 보기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안 봤는데 이 아저씨는 그런 걸 100% 재현하셨죠. 그래서 정말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제가 이 전쟁기념관도 한 2년 동안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 최민성이가 하자는 대로 해라. 돈만 줘라 이 사람한테는. 후려치지 말고.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한마디 하소. 갑자기 불러내셔서 최민성입니다. 저는 모델링넥스라고 하는 전시모형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시모형이라는 거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들어가는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소품이나 이런 걸 제작을 하기도 하고 군사나 무기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저도 취미는 모형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 제가 이제 총도 좋아해서 총이나 칼도 좋아해서 칼이나 이런 거 이제 수집하거나 모으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민이 비슷해요. 주변의 시선이 의식이 된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본다. 너는 왜 총을 좋아하냐? 너는 왜 칼을 좋아하냐? 뭐 사람을 죽일 거냐? 전쟁이 좋으냐? 모형을 왜 좋아하냐?
애들이냐? 그 질문을 후배들한테도 많이 받고 비슷한 연배 분들한테나 여러 사람들한테 받는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남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나? 저는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좋아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좋아진 다음에 이유를 찾죠. 제가 연애를 하면 그 여자가 왜 좋은지, 이 사람이 눈이 예뻐서 좋아,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좋아진 거예요. 그냥 좋아진 다음에 장점을 찾죠. 지금 보니까 눈이 예쁘고 머리카락이 뭐 풍성하고 뭐 얼굴이 갸름하고 나는 좀 통통한 게 좋고 그런 이유로 좋아하는 걸 찾습니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은 당당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취미를 하면서 뭐가 좋았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이 취미가 무엇이 좋아서 하세요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고 왜 시작을 했는지 계기를 얘기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고 이유가 없는데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그게 꼭 모형이 아니어도 좋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어떤 게 장점인지 정도는 설명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취미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취미를 설득할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걸 원합니다. 네. 뭐 커밍아웃 하러 나온 것 같아. 너무 갑자기 시키셔가지고 네. 들어가시오. 혹시 그 자기 스토리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쑥스러워서 못 하시나요? 우리 소감을 한마디 하시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네 이름이 뭐야? 네, 이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준혁 씨는 몇 살이야? 저는 현재 2004년생으로 이제 만 20살입니다. 여기 오늘 어떻게 오게 됐어요? 오늘은 아버지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프라모델을 비롯한 모형을 상당히 좋아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명 철덕으로서 철도 모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전희범 장군이 진행하시는 본 강연에 참석을 감사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델러의 정말 복은 이 사모님이 너희 엄마가 진짜 훌륭한 거야. 예, 저희 어머니께서 또 어릴 적에 저를 철도나 지하철 함께 타고 여행을 많이 다녀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취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쁘장하게 생기셨어. 자, 준혁아 계속해. 어머니는 앉으시고. 오늘 뭘 느꼈습니까? 오늘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모형에 대한 모형이 좋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모형이란 것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나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 또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 저희 취미 생활을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도 또 제가 이제 또 성장할 날이 많은데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여기 대관료가 1시간에 100만 원이에요. 거짓말이고. 그래서 벌써 45분이 지났는데 혹시 뭐 여기는 우리가 가족같이 질문이 예. 네. 이게 우리 원혁이님 잠깐 좀. 뭐 말씀시키세요. 우리 심사위원장님. 위원장이신 우리 원영진님이 미국에서 멀리 오셨는데 네, 나오십시오. 사실은 외국에서는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으시는 대단한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스터 스펠링 한번 해보세요. MASTER.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모델 모형계에서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으시려면 미국의 유명한 3대 모형쇼가 있습니다. 그 3대 모형쇼에서 베스트 오브 쇼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스터라는 칭호를 받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근데 국내 한국인으로서는 1호 마스터시고요. 국내보다 사실 해외에서 유명하신 작가세요. 근데 바쁘신데 오늘 제가 어렵게 심사위원장을 모셨고 어젯밤 늦게 도착하셨는데 그래도 좀 되게 좀 부끄러워하시는데 저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앞에 좀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강 회장님께서 과찬으로 저를 소개를 아주 굉장히 높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 장군님, 우리 강 회장님하고 또 거의 같은 시대에 어려서부터 모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라왔고 제가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미국 사람보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게 모형 만드는 거였으니까 모형을 한번 만들어서 이 사람들하고 한번 겨뤄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 장군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80년대부터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때 뭐 같은 어렸을 때 받으시는 그 어려움, 서름 80년대에도 마찬가지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얘네들하고 해서 이길 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만들 모형을 내가 얘네들하고 해보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애들, 부인 일도 관심 없어요. 모형에 대해서. 저만 모형하고 이거 어때? 처음엔 물어봤는데 뭐 그저 그랬고 뭐 대답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저 혼자 즐기는 취미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모형 만드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모형하는 분들은 모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또 합창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창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하는데도 모형 만드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고 제가 모형하고 합창지휘하고 두 가지 일을 하지만 이 모형이라는 이 귀한 취미는 장군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아까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은 이게 아이들한테도 꼭 필요한 취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잊혀지고 다른 더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잘 모르지만 이 취미는 부모님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똑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아버님이 외국에서 사다 주신 자동차 키트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만들 줄을 모르니까 그 키트에 런너에 있는 걸 다 띄어서 그걸 쌓고 놀았어요. 만들 줄을 모르니까 쌓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보면 다 없어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방학 숙제로 세이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학생이었던 사촌 형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계기로 시작해서 저도 모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다른 건 없고 얘네들한테 뭘 하면 이길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취미가 직업이 되어버렸었죠. 지금은 이제는 저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고 최대 적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근데 저도 돋보기를 쓰고 그 위에 타미야에서 나온 확대경을 또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경을 2개를 쓰고 모형을 만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눈이 아픈 것, 그다음에 허리 아픈 것 그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 제가 우리 전 장군님보다 2살이 어린 것 같아요. 네, 제가 60년생인데 예.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만들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그걸 못 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노화가 와서 그걸 못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후회하게 돼요. 옛날에 좀 더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취미인데 집중도 하고 잡념 다 잊어버리면서 나만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만드시는 분들. 그런 점에서 아이들한테도 좀 잘 알리시고 절대로 애들 이제 장난감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저기 나와 있는 저 작품들은 작품입니다. 여러분 장난감이 아니고 충분히 예술적으로도
이제 대접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꿈이고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이렇게 소개하시고 전파하시고 좀 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꿈이고 고증, 그것도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고증을 따지지 탱크를 분홍색으로 칠하건 빨간색으로 칠하건 내가 좋으면 됩니다. 그거 아무것도 어느 순간에 그 결정, 그거에 따라가서 이제 뭐 평가가 되고 하는 그 프로의 세계나 뭐 그런 데 올라가서는 그게 필요하지만 내가 모형을 만들고 아이들한테는 알려줄 때는 그게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뻐서 하면 되니까. 저는 그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못해준 거를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한테 이제 그 얘기해도 늦었거든요. 이제 다 이제 애기 엄마가 되고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모형의 좋은 점을 오늘 장모님 말씀 기억하시고 잘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갑자기 나오라고 그래서 두서없는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원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집에는 개가 3마리 있거든요. 고양이가 1마리 있고. 근데 고양이는 저하고는 그렇게 우리 아들을 좋아하고 저는 그냥 이제 막 친해지는 단계인데 우리 집 강아지를 껴안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만들 때 또 행복감. 그래서 오늘 잠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보면 뭐 인생에 고민이 없으면 그 인생이 무슨 재미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이 모형을 만들면 또 하나의 이점은 하여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혹시 저는 이제 밀리터리 디오라마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카데미, 삼성교회 아카데미 과학사가 있었어요. 네. 만들고 레벨이라고 미국 작품들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 어떤 그런 박물관 같은 게 없나요? 우리나라는 박물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 요즘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우리나라가 이게 근본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이 5,000년이 됐지만 대한민국은 채 100년도 안 됐고 그 100년 중에 전쟁을 혹독하게 치러가지고 거기 후유증이 한 50년 간 것 같아요. 이제사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뭐 민주주의도 했고 산업화도 했는데 이제는 근본과 뿌리를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한국 사람이 뭔가? 한국 사람이 무슨 팔이 하나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공통의 가치, 세상을 좀 좋게 만들겠다는 그게 이제 홍익인간인데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돼 있어야 사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고증이 중요하고 자기의 그런 고증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건립하고 세우는데 거기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는 먹는 문제, 또 자기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뿌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거에 우리 모형도 사실은 일조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모형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겠지만 모형을 하려다 보면은 그 뿌리를 안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는 지금 제가 평택시의 정책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주한미군하고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주로
그 주한미군과 관련된 밀리터리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형은 사실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속이 안 찬다고 봅니다. 아까 뭐 우리 학생이 준영이가 얘기한 대로 그 열차, 우리나라에도 열차가 열차 박물관 잠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서도 과연 그게 제대로 고증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쭉 그게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아까 저기 우리 전시대에 있는 대한민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그 항공기가 다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야, 참 저거는 진짜 가치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저런 것들이야말로 다 갖다 놓고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요 비행기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또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마디 드리면요, 우리 그 모형협회 회원들이 좀 늘어나야 돼요. 근데 여건이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저 회장님, 네. 우리는 내년에 사단법인 한번 해보죠. 네, 해서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뭐. 해서 그 제대로 갖춰서 회원들도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는 이제 일본도 따라잡고 했는데 이 모형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사람끼리 여러 가지 공동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저 전시회뿐만 아니라 전쟁 기념관에서 볼 게 많으니까 특히 요 3층에 우리 최민성 씨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